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감으로 풀고 끝나면 뿌듯해. 평상시에도 감으로 풀어. 근데 모의고사 풀 때도 감으로 풀어. 틀린 문제만 해설지 봐. 대충 풀어서 가서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일련의 공부 방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90%의 아이들은요, 독서를 안 합니다.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좀 읽으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이제부터 읽으라고. 이제부터 읽습니까, 걔가? 안 읽지. 고등학교 가면 아예 못 읽고, 중학생도 중2병 걸려서 안 읽어요. 안 되니까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네, 안녕하세요. 풀 대표 최 대표입니다. 오늘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한 7가지 정도의 우리가 잘못된 국어 공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독서논술 학원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독서논술 학원을 이제 많이 보내면서 책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사고력 활동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데 책을 제대로 안 읽고 독서논술 학원을 다니는 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원에서 내용 확인 문제, 뭐 토론, 논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책을 제대로 안 읽어버리면 이 활동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독후감 쓰는 거 적당히 쓰면 되고, 토론 뭐 적당히 토론하고, 논술 뭐 대충 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효과가 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을 제대로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책 읽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논술 가기 전에 이미 얘가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논술 학원에 뭐 보내면은 도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책을 제대로 안 읽고 가면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서논술 학원을 갈 때는 책을 최대한 열심히 읽고 간다. 그래야지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얘기.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독해력 문제집을 푸는 건데, 독서논술 학원 같은 데 가서 독서가 이제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또는 원활히 된다 하더라도 보완제로 독해력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렇죠? 독해력 문제집을 단순하게 그냥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해설집 보고 요것만 가지고는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독해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글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문해력과 독해력이 향상되는 건데, 단순하게 지문을 쓱 읽고 그냥 문제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풀고 틀린 문제는 그냥 해설지 보고 요런 루틴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얘가 그 글을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왜 어려운 거예요? 그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려는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이 빠진 채로 그냥 문제를 툭툭툭 푼다.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학 작품을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문학 작품을 외워야 되냐, 해법 문학 이런 거 사가지고 문학 작품을 공부를 쭉 해가야 되느냐, 외워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문학에서 핵심은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감상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감상이거든요. 이 논리적인 감상을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이 능력, 향후에 고등학교 내신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외우는 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문학작품을 왜 외워요? 또는 문학작품 참고서 같은 걸 이렇게 훑어보듯이 이렇게 쭉 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감상하는 능력이다. 근데 내 맘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감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적인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문학작품을 외우거나 그냥 공부하는 것은 역시 쓸데없는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우리가 국어 내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양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거예요. 틀린 문제 나올 때까지. 100문제, 200문제 막 풀어. 틀린 문제 나올 때까지 푸는 방식은 수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수학의 공부 방법.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가 맞으면은 풀이 과정을 다 맞은 거고, 틀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 문제를 집중 공부하는 식인데, 국어는 수학처럼 풀이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수학보다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가지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그 문제의 선택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왜 아닌지 왜 맞는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 문해력, 독해력이 막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인데 맞으면 안 해 이거를. 수학이라는 건 모든 문제가 풀이 과정을 쓰니까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 수학. 근데 국어는 그냥 맞으면 넘어가. 선택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러니까 결국은 지문 이해도,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신 국어에서 양치기를 하는 거는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최악의 국어 공부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수업, 인강, 스타 강사 강의 이것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수업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나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향상시키려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뭐죠?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 독해력과 사고력 문제가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인 거거든요. 단순 암기 문제들은 쉬워요. 근데 이 독해력, 사고력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 스타 강사의 강의를 열심히 본다? 이게 어떻게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겠어요? 그거는 수동적인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학습을 능동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향상되지 않죠. 그렇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6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최악의 국어 공부법이 뭐냐면은 해설지가 좋은 문제집을 사서 읽는 거예요. 해설지에 무슨 비법이 있겠지. 약간 스타 강사 인강 보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 저자가 비법을 심어놨을 거야. 내가 그 비법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보거나 해설지를 봐서 익히면 나는 모든 문제와 지문을 잘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해설지에 의존하는 이 학습 방법은 스타 강사의 인강만 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본질인데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해설지에 집착을 하는 순간 지문과 문제를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국 지문과 씨름하는 과정,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의 독해력, 사고력은 향상되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보다는 해설지에 뭔가 비법이 있을까? 이런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해설지를 아예 보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해설지 웬만하면 보지 마. 끝까지 보지 마. 해설지는 안 볼수록 좋다. 네가 스스로 그 지문과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설지를 왜 보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설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학습 방법도 역시 최악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공부 방법은 뭐냐면은 모의고사 풀기예요. 이건 정말 많이 하는 거야. 요즘은 초등학생도 고등학생 모의고사를 풀고 중학생도 풀고 고등학생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의고사 풀기라는 건 뭡니까? 감으로 풀고 틀린 문제만 역시 해설지 보는 거예요. 분석의 과정이 없어. 지문을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 틀린 문제만 해설지 봐. 무려 45문제를 80분 동안 초집중을 해야 돼. 푸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정작 분석은 못해 힘들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뿌듯해. 왜? 80분 동안 내가 풀 집중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가장 편안해. 그런 공부 방법이 바로 이 모의고사 풀기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 풀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모의고사 풀기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모의고사 풀기는 내가 평상시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써. 근데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문제의 풀이 과정을 다 쓸 수 있을까? 확인하려고 모의고사를 푸는 거라고 봐야 돼, 수학은. 근데 국어는 평상시에 분석을 했고 내가 이 분석을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을까가 아니야. 평상시에도 감으로 풀어. 근데 모의고사 풀 때도 감으로 풀어. 틀린 문제만 해설지 봐. 이런 게 향상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 그게 바로 모의고사 풀기입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선택을 하는 거지. 편하게 선택하고 편하게 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감으로 풀고 끝나면 뿌듯해. 왜? 무려 80분, 장장 80분 동안 쉬지 않고 내가 집중했으니까. 근데 결국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의고사 푸는 게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학원에서는 숙제 내잖아요. 그럼 학원 가기 전에 대충 풀어서 가서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일련의 공부 방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지문과 씨름하는 과정, 선택지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지문과 씨름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내 능력과 어떤 학습의 깨우침과 터득의 과정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향상이 되는데 국어는 아이들이 그냥 어차피 오지선다 중에 답이 있으니까 답 체크, 그리고 해설지,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수학은 풀이 과정을 쓰고 그 풀이 과정이 맞았는지
되는지를 해설지에서 확인하지만 국어는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7가지의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 방법은 해설지 쓰기 전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 전 국민까지 해야 돼. 해설지 쓰기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설지가 있잖아요. 해설지를 보지 말고 그 해설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문학이면은 1단락의 중심 내용, 2단락의 중심 내용, 3단락의 중심 내용, 1번은 왜 답이 아니고 2번은 왜 답이고 그런 내용들이 해설지에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지문 옆에, 문제 옆에 내가 써보려고 하는 거야. 쓰기 싫지, 귀찮지 당연히. 하지만 수학의 풀이 과정을 쓰듯이 그걸 내가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자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설지 쓰기 전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독서는 오히려 결정 나 있어요. 초등 저학년쯤에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을 잘 읽는 애들은 그냥 잘 읽으면 되고 만화책 읽는 애들은 만화책 읽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사실상 90%의 아이들은요 독서를 안 합니다. 10% 정도의 아이들이나 할까 말까 한 거예요 독서를.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대기는 힘들어. 이미 중학교 된 애들한테 안 하던 애를 하게 만든다? 근데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좀 읽으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이제부터 읽으라고. 이제부터 읽습니까 걔가? 안 읽지. 고등학교 가면 아예 못 읽고 중학생도 중2병 걸려서 안 읽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서는 이미 습관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손댈 여지가 없어. 걔가 그냥 좋아하는 바야. 너 만화책 좋아하니? 만화책으로 가. 학습만 하냐? 오케이. 가면 됩니다. 그냥 소설 좋아해? 소설 읽어. 그럼 되는 거고 결국은 지문과 선택지를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독해 사고력이 향상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냥 문제집 풀고 뭐 외우고 뭐 양치기 하고 인강이나 듣고 모의고사나 푼다고 해서 향상되더냐? 안 되니까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학년이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상관없어요. 독서는 독서대로 가는 거고 독해력 문제집을 풀든 뭐 내신을 하든 뭐 수능을 공부하든 뭘 하는 거냐? 해설지 쓰기 전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설지 쓰기를 할 때 내가 쓴 해설이 뒤에 있는 해설하고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해설지 쓰는 작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았는지 틀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우리 어머님들한테 독해력 문제집을 그냥 풀기보다는 지문 요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 요약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마라. 그냥 걔가 요약을 열심히 했으면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요약하느라고 했어. 근데 완전히 요약 내용이 엉망진창이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잘하게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수학 우리가 처음부터 공식을 잘 썼어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곱하기 나누기 차근차근 가서 나중에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도 처음부터 해설지를 어떻게 써 애들이. 야 너 해설지 써. 그럼 애들이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틀려도 돼. 해설지랑 비교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많이 썼어? 그럼 돼. 어떻게 하느냐? 해설지가 너무 달라도 글씨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문 옆에다가 쓰고 문제 옆에다가 근거 쓰고 해설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참고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설지를 참고해.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설지 안 보고 내가 쓰는 거야. 글씨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쓰세요. 그러면은 지문도 정확하게 읽어내고 선택지 근거 제시하면서 지문을 다시 읽어내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다 대비됩니다. 이거는 비문학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학에도 해당이 되고요. 문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생각하고 한다 하고 시간을 들여 80분 동안 45문제 풀 필요 없어. 모의고사 80분 동안 한 5문제 풀었어. 한 지문.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 박수 받을 일이야. 지금 당장 내신 수능 보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 주로, 고등학생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지금 다른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당장 뭐 내일 뭐 수능 보거나 내신 보는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해설지 쓰기의 연습이 나중에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국풀이라는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지문과 문제를 볼 때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는 게 모의고사 풀이에요. 내가 이런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을 나중에는 다 쓰지 않고 머리로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모의고사 풀기로 연습하는 거지 모의고사 풀기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해설지 쓰기 전국민 운동은 사실 똑똑한 친구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요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해
이해될 때까지 그 질문을 파고들어요, 걔네들은. 걔네 그렇게 태어났어, 그냥. 우리 그렇게 안 태어났고. 선택지에서 이게 1번이 왜 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되면요, 못 넘어가, 걔네들은. 물고 늘어져. 해설지 봐도 안 되면 막 검색까지 하고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봐,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들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 거야. 차분하게 하는 거야.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하다가 궁금해. 내 능력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파랑문예원의 2달마다 보는 시험 있잖아요. 중등은 3달마다 보는. 그걸 응시하세요. 그걸 보고 그 점수가 전국 모의고사 점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향상됐구나를 확인하면 돼. 확인 수단은 그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과 수능에서 성적이 쫙 나오겠죠.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끝난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독서론수를 다니면서 실력이 향상 안 되고, 독해력 문제집을 그냥 대강 풀면서 향상이 안 되고, 문학 작품 달달달 외웠어, 공부했어, 안 올라. 국어 양치기, 내신 양치기. 나 스타가사 인강 들었거든? 나 유명하다는 해설 있는 문제집 풀었거든. 근데 왜 안 올라요? 수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본질적인 접근이 잘못됐잖아요. 본질적인 접근이 뭐냐? 해설지 쓰기 운동입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향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 최악의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최악의 공부 방법은 아니고 요렇게도 향상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똑똑한 친구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향상이 안 된 친구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최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